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 창 활성화 시켜주고 단위는 픽셀 단위, 위드 값은 600, 하이트 값은 400, 레졸루션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로 설정을 해준 뒤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작업하기 편한 사이즈로 확대를 해줍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는 활성화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저장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세이브 에즈 클릭을 해주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게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4psd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전경색을 클릭을 해서 샵 부분에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Alt 딜리트를 눌러서 배경 색상 채워줍니다. 이번 문제는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인데요. 새로운 창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출력 형태의 눈금자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한 세트가 어느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 창 활성화 시켜줄 거고요. 픽셀 단위로 가로는 70, 세로는 50 픽셀 정도로 오픈을 해주도록 할게요.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어도 비슷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나 컬러 모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눌러서 컨트롤 플러스를 여러 번 눌러서 좀 작업하기 편한 사이즈로 확대를 해줄 거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툴에서 쉐입 툴을 클릭을 해보면 커스텀 쉐입 툴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필 부분의 색상을 아무 색이나 채워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쉐입 아이콘 클릭을 해서 휠체어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줍니다. 샵 부분에 9900FF 색상값 넣어주세요.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커스텀 쉐입 툴 선택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쉐입 아이콘 클릭을 해서 사람 모양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33cc FF 색상값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툴 이용해서 위치와 크기 같은 거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글씨와 자물쇠 사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OK 눌러주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메뉴바에서 에디트, 디파인 패턴 클릭을 해주고 네임 부분에 휠체어, 콤마, 사람 모양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작업한 이 패턴의 창은 잠시 밑에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무브 툴로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크기와 위치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의 JPG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노멀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하드라이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블렌드 모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클릭을 해줍니다.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두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옵션 바에 있는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을 해주고 프리셋에 있는 베이지 폴더 오픈해서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그라디언트 되어져 있는 컬러 칩을 선택을 해줍니다.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클릭 앤 드래그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을 해주세요. 13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무브 툴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옮겨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플립 허리전탈 좌우 반전 시켜주세요. 출력 형태와 비슷한 위치에 놓아줍니다. 13번의 JPG는 메뉴바에서 필터,
필터 갤러리 클릭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라이 브러쉬를 선택을 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클릭을 해주고 전경색 검은색, 배경색 흰색으로 그라디언트 2를 선택을 해줍니다. 옵션 바에 있는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선택해서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그라디언트 되어져 있는 컬러 티 선택해주고 OK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Shift 눌러서 정방향으로 클릭 앤 드래그로 그라디언트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글씨와 오른쪽에 있는 자물쇠 사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주고 뉴 레이어 팝업 창을 활성화시켜준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매직 윈드 툴을 선택을 해주고 토러런스의 값을 10 정도로 낮춰주고 배경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배경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분도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지워지지 않은 글씨의 이미지는 폴리건 라소 툴을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해주세요. 무브 툴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눌러서 플립 허리전탈 좌우 반전시켜주고 크기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의 JPG는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주고 베벨 앤 엠보스 체크, 드롭시도 체크해 주겠습니다. OK 눌러줄게요. 15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의 글씨와 오른쪽에 있는 자물쇠 사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 뉴 레이어로 풀어주세요. 그 다음 매직 윈드 툴로 배경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줄 거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지도 해주세요.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폴리건 라소 툴이나 다른 기타 선택 영역 툴로 빠르게 선택 다시 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의 JPG는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시켜주고 오른쪽 눌러서 플립 허리전탈 좌우 반전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놓아주세요. 15번의 JPG는 메뉴바에서 필터 갤러리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름 부분 클릭해서 필름 그레인을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이너 섀도우 선택을 해줍니다. 16번의 JPG를 오픈을 해주고 배경과 오브젝트가 색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펜 툴 이용해서 눕기 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선택을 해줄 거고요. 옵션 바에서 패스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의 외곽을 따라서 빠르게 눕기 작업을 해줍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배경과 오브젝트 분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손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컨트롤 U를 눌러서 휴 앤 세츄레이션 팝업창 활성화시켜주고 컬러라이즈 체크해주고 휴 부분을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세츄레이션 값을 조정을 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한 색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주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지를 해줍니다. 무브 툴로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주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과 위치 조정도 해주세요. 16번의 JPG는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주고 베벨 앤 엠보스 체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7번의 JPG 오픈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글씨와 자물쇠 사이의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뉴 레이어로 풀어주세요. 그 다음
퀵 셀렉션 툴 이용해서 배경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로 선택 영역 지정을 해줍니다. 딜리트 눌러서 배경 부분 지워주세요. 무브 툴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주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플립 허리전탈 좌우 반전해주고 위치도 출력 형태와 비슷한 위치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입 툴 선택을 해주고 빈 공간 클릭을 해줄게요. 문자 효과의 1번 타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툴 선택을 해주고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는 타임스 뉴 로만 볼드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폰트의 사이즈는 25포인트, 대문자 부분만 클릭 앤 드래그로 타입 툴로 지정을 해주세요. I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의 사이즈를 35포인트로 설정해줍니다.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칠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주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칩 클릭해서 FF 색상감 넣어주세요. 타입 툴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아이콘 클릭을 해줍니다. 스타일 클릭해서 플래그 선택을 해주세요. 밴드 부분을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여서 출력 형태와 곡선의 흐름이 같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입 툴 선택해서 문자 효과 2번 글씨 타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굴림 서체를 선택을 해주고 폰트의 사이즈는 45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해주고 왼쪽 하단에 있는 컬러 칩 더블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칩의 첫 번째와 마지막 컬러 칩 사이의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추가적으로 컬러 칩 생성을 해주고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그리고 로케이션 부분은 50%로 조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있는 컬러 칩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넣어줍니다. 앵글 값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출력 형태와 같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는 3픽셀, 포지션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아이콘 클릭을 해주고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세요.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와프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스타일 부분에서 퀴시를 선택을 해주세요. 밴드를 움직여서 출력 형태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OK 눌러줄게요. 그리고 무브 툴 이용해서 위치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입 툴을 선택을 해서 빈 공간 클릭을 해주고 문자 효과의 세 번째도 타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궁서체 선택을 해줍니다. 폰트의 사이즈는 20포인트,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선택해서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줍니다. 무브 툴 이용해서 위치 놓아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입 툴 선택을 해주고 빈 공간 클릭을 해주세요. 문자 효과에서 4번 문자 타이핑을 해줄 건데 보도 자료라는 글씨만 먼저 타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는 도듬체 선택을 해주고 폰트의 사이즈는 18포인트,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아이콘 클릭을 해서 색상감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줍니다.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아이콘 클릭을 해주고 샵 부분에 99 FF 색상감 넣어주세요. 무브트 이용해서 위치 왼쪽 하단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커스텀 쉐입 툴 선택을 해주고 옵션에서 필은 색상 아무 색이나 채워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없게끔 설정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쉐입 아이콘 클릭을 해서 디스캔 모양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이미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주고 샵 부분에 FF00 색상감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드롭 섀도우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먼저 이 현미경의 이미지는 최대한 도형 툴을 이용할 수 있으면 도형 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 부분 그림을 그릴 건데 비스듬하게 그리지 않고 똑바로 그린 다음에 회전을 시켜서 비스듬하게 눕혀주도록 할게요.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줄 거고 옵션 바에 있는 코너의 값을 조금만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라운드 짓는 사각형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로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긴 직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서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여러 번 조금 이동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2개 선택해서 왼쪽으로 조금 여러 번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모아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과 이렇게 위치 한번 놓아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빈 레이어 하나 선택을 해줄 거고 클릭 앤 드래그로 사각형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준 이미지는 Shift를 눌러서 레이어 패널에서 다중 선택을 해주세요. 옵션 바에 보면 얼라인 기능, 허리존털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서 가운데 정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는 오른쪽 눌러서 머지 쉐입 눌러주도록 할게요. 쉐입 툴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옵션 바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클릭, 머지 쉐입 컴포넌트 진정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색상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FFCC 색상감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받침대 이미지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펜 툴로 바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저는 라운드 레탱귤 툴을 이용해서 하단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레탱귤 툴 선택해서 이번에는 코너 레디우스 값을 좀 깊숙하게 줘야 될 것 같네요. 한 40까지 많이 해볼까요? 40 픽셀로 넣어주고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받침대 모양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서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2개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해주고 딜리트 눌러주도록 할게요. 펜 툴 이용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선택할 건데 Alt 누르고 앵커 포인트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왼쪽에 앵커 포인트도 Alt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잘린 듯하게끔 이어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조금 평평해져야 되는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이 왼쪽에 있는 핸드바 조금 내려서 찌부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이거 좀 긴 것 같아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금 찌부시켜서 좀 짧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펜 툴 선택해줄 거고요. 그림 그릴 거기 때문에 쉐입으로 바꿔줄 겁니다. 옵션에서 쉐입 선택해주고 색상은 조금 다른 색상 한번 넣어볼까요? 표기 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펜 툴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클릭해서 곡선 될 수 있도록. 받침대와 이 목 부분은 같이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해 줄 거고요. 오른쪽 눌러서 머지 쉐입 눌러줍니다. 현미경의 헤드 부분도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과 기울기 조정 같은 거 해주세요. 조금 길게 그려졌다면 찌부시켜서 우리 좀 위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얘도 조금 너무 통통한 것 같아서 패스 셀렉션 툴 사용해서 이거 크기만 따로 조정도 해줄 수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좀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크기 이 부분 조정됐다면 지금 노란색 부분은 패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머지 쉐입 컴포넌트 눌러서 진정한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받침대 이미지도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샵 부분에 CC66cc 색상값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구멍 뚫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일립스 툴 선택을 해줄 거고 옵션 바에서 색상은 다른 색상으로 표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Shift 눌러서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지금 파란색이 들어간 부분은 구멍이 생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올려주는 거고 위치도 조금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파란색의 원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현미경의 헤드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받침대 부분 각각 다 구멍을 뚫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려준 레이어는 컨트롤 J 눌러서 하나 카피해 줄 거고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 잠깐 눈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받침대가 이렇게 두 번째 올 수 있도록 위치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 색상을 카피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샵 부분 컨트롤 C 눌러서 카피해주고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이미지 패스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아이콘 클릭을 해서 서브트랙 프론트 쉐입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Shift 눌러서 밑에 있는 받침대와 다중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눌러서 머지 쉐입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은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옵션 바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아이콘 다시 클릭해서 머지 쉐입 컴포넌트 눌러서 진정한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위에 있는 색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눌러서 아까 복사해 놓은 색상 값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눌러주고 이번에는 다시 밑에 있는 동그라미 눈 켜서 활성화 시켜주고 밑에 있는 이 헤드 부분, 현미경에서 헤드 부분에 있는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있는 색상값 컨트롤 C 카피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파란색 선택 패스 셀렉션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활성화 시켜주세요.
Subtract Front Shape 선택을 해주고 Shift 눌러서 이번에는 밑에 있는 현미경의 헤드 부분과 같이 다중 선택, 오른쪽 눌러서 Merge Shape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제거가 되고요. 바로 옵션 바에 있는 Path Operation 아이콘 클릭해서 Merge Shape Components 눌러줍니다. 진정한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일리스트 선택해줄 거고 가운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Shift 눌러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줄 거고 33cc 색상값 넣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드롭 섀도우 선택해줍니다. Al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펙트라는 글씨를 클릭해서 받침대 위에다가 복사 하나 해줄 거고 또 다시 Alt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펙트 글씨 복사 현미경의 헤드 부분에도 얹어 놓으면 이렇게 이펙트를 드롭 섀도우 다 카피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받침대 이미지는 다시 한번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패턴 오버레이 선택을 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턴 아이콘 클릭해서 하단에 보면은 처음에 저장을 해놨던 패턴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해주세요. 스케일 부분을 조정을 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한 사이즈가 될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줍니다. 아까 조금 많이 크게 그렸었나 봐요. 많이 축소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끔 적용을 해주고 OK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커스텀 쉐입 툴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쉐입 아이콘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의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은근히 편지 봉투의 모양이 많아서 여러분 확실한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 편지지 넣어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세요. CCCC33 색상값 넣어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이너 섀도우 선택을 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페시티 부분을 70%로 조정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커스텀 쉐입 툴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쉐입 아이콘 클릭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배너의 모양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클릭 앤 드래그로 이미지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고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 왼쪽 하단에 있는 컬러 칩 더블 클릭해줍니다.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가운데 있는 필요 없는 컬러 칩이 있다면 클릭해서 잡아당겨서 없애주고 오른쪽에 있는 컬러 칩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색상값 넣어주세요. 앵글값 이용해서 그라디언트의 방향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도 선택을 해주고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339999 색상값 넣어주세요. 그리고 만들어준 이 배너의 아이콘은 글자보다는 뒤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크기 조정과 위치 조정도 해주도록 할게요. 보도자료라는 글자와 배너의 레이어는 Shift를 눌러서 다중 선택해주고 Move 툴로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 한 번 더 클릭 앤 드래그로 복사를 시켜주세요. 두 번째 있는 이 보도자료라는 글씨를 사진 자료라고 변경해줍니다. 글씨는 레이어 스타일 다시 활성화 시켜주고 스트로크 선택해주고 컬러 클릭해서 CC99
FF 색상값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밑에 있는 배너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색상값을 Ctrl C 눌러서 카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OK 눌러주고 OK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사진 자료 밑에 있는 배너 이미지 레이어 스타일 다시 활성화 시켜주세요. 스트로 선택해주고 컬러 아이콘 클릭을 해줍니다. 샵 부분에 Ctrl V 눌러서 색상 넣어주고 OK 해줍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보도자료라는 글씨는 다시 선택 레이어 선택해주고 영상 자료라고 적어줍니다. 전반적으로 레이어의 위치와 크기 설정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Save As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 거고 포맷 형식은 JPG 선택을 해줍니다. 저장 눌러주고 JPG 옵션은 퀄리티 맥시멈으로 올려주고 OK 눌러줍니다. 메뉴바에서 이미지 사이즈 클릭, 위드 값은 60픽셀에 하이트 값은 40픽셀로 조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시 메뉴바에서 파일, 세이브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